그럼 우리 보도자료 하나 방한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뭐 과업 범위하고 내용 범위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난번에 발표를 드렸었고 생각하고 먼저 이제 포천 비행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마일인데 한 10km 정도 내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이렇게 산악지형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약간 분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 비행장 특히 이제 서쪽, 북서쪽에 보면은 왕방산이나 해룡산, 천보산 등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활주로하고 좀 근접해서 운영 이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항공기 운항에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공기들이 이 활주로의 우측으로 이렇게 그림상 우측으로 주로 운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 비행장은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램프가 A, B, C, E가 되어 있고 활주로 방향은 제로포 투투 방향 이렇게 한 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UAV 계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부대는 15항공단이고 말씀드린 대로 지원항공 작전기지고 분류는 골프 217 육군에서는 골프 217으로 이제 분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활주로 비행장 표고는 101.93m. 그래서 모든 고도 제한의 기준이 되는 높이는 101.93m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포 투투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활주로 길이는 1110m가 약간 안 되는 활주로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을 보면 전체 5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등급은 활주로 길이가 1200m가 좀 안 돼서 F등급으로 육군에서 F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1구역 폭은 80m, 2구역은 30m. 그 세부적인 거는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우측에 그 산악지형이 있다 보니까 비행안전 구역을 이미 많은 지역에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구역은 여기가 저기 이제 활주로 끝단에서 60m 폭이고 그다음에 가로가 이제 40m씩 해서 80m를 이루고 있고요. 진입표면 2구역은 3,000m 비대기 활주로이다 보니까 3,000m 길이를 가지고 있고 경사도는 35분의 1, 35대 1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단의 높이가 187.65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입표면은 1구역의 긴변과도 진입표면의 경사면에서 7대1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끝단에서 해서 7대1로 쭉 올라가가지고 수평표면 146.93m하고 만나는 접선까지 이렇게 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구역 수평표면은 활주로 중심에서 끝단이죠. 활주로 끝단 중심에서 방원으로 1800m가 쭉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높이 45m, 활주로 기본 표면으로부터 45m의 일률적으로 수평 표면이 적용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5구역은 이제 원축 표면이라고 해가지고 4구역 수평 표면에서부터 20대 1의 경사 표면을 갖는 그런 표면인데 포천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400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m 쪽에서 160.94m를 최고 높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주로 남단에 전경을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활주로 남단에서 북쪽을 향하게 되면은 이제 대진대학교가 있고 왕방산 736.7m의 왕방산이 위치하고 그리고 대진대학교 쪽으로 해서 활주로 쪽으로 222m, 197m 정도의 야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그러니까 동쪽 쪽을 보면은 포천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고 멀리 수원산이 위치하고 있고 들판에나 낮은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남쪽에서 보면 선단 톨게이트하고 43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쪽 그리고 이제 해룡산이 있고
이쪽 지형인데 여기는 이제 175.9m짜리 야산이 있고 이동통신 기지국이 205m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 끝절에 쪽에 45m의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북쪽이죠. 북쪽에서 바라본 전경인데 여기 이제 포천 비행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개발 부지를 이제 세 블록, 5블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1, 2블록이 위치하는 지형이고 이쪽이 3, 4블록, 이제 5블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되는 지형에 이렇게 개발 부지가 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43번 국도가 지나고 있고 2번 이쪽 북쪽으로 보면 이제 왕방산이 있고 안쪽에 거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포천 10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은 비행안전구역 외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이제 22층부터 해서 좀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끝단 이게 6구역에서 딱 지나가는 5구역이죠.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제 20층짜리 이상의 아파트들이 포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4번 지역 이쪽에서도 보면 청산산 쪽 주변으로 해서 29층이나 25층 이런 고층 건물들이 그래서 북쪽은 포천시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의 지역들은 비행안전 구역 그다음에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장애물들 현황을 좀 보면은 전체 7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폐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높은 건축물들이 이쪽 특히 이제 지금 발표하는 지역 어떤 건물이 있는지 그래서 먼저 4구역하고 5구역 끝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동통신 기지국이 이렇게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m짜리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먼저 이제 1번 175.9m는 약 4구역을 28.9m 초과하고 있는데 이 구조물은 이동통신 기지국은 약 58m. 근데 이 205m는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대고 이제 잰 건 아니고 밑에 지반고하고 이 건축물의 45m를 합해서 대략적으로 한 오차는 뭐 한 2, 3m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205m 정도를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통신 기지국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차폐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이든지 그 구조물이 이동하지 않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차폐로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차폐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이 인근의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쪽에 대신대학교 쪽에 체육관이 이제 181m 체육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4m 정도를 초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차폐를 적용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장애물들을 좀 봤는데 앞쪽에 197.3m, 220.4m, 그다음에 거의 5구역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297.7m 이건 5구역을 살짝 벗어났는데 이 앞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한 295에서 297 요 정도 사이에서 아마 차폐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등고선으로 해서 250m 지점, 5구역 끝단에 있는 이 등고선이 250m 정도 돼서 그걸 지점으로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4번하고 5번은 이제 4번은 이제 50m가 약간 초과되고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75m 이상이 좀 초과되고 있는 수가 있고 5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6번하고 7번은 130m, 83m가 이렇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차폐로 적용할 게 가장 유리한 지점은 4번하고 6번하고 7번이 차폐 기준점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그래서 이 4번, 6번, 7번에 대해서 차폐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방고를 이렇게 보면은 육전단 지방고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1번부터 해서 이제 5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블럭으로 나눠봤어요. 전체를 5개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 이제 여기를 이제 1블럭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여기 이제 1블럭, 2블럭, 3, 4, 5블럭으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서 좀 고도 제한, 그 다음에 지방고를 좀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1번이 122.6m, 2번 오른쪽 지형이 118m, 그 다음에 한 번이 114m 정도고요. 그 다음에 111, 그 다음에 106.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 계속 이제 상승, 아래서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폭이 한 520m, 이쪽 부분이 620m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3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3구역, 그 다음에 이쪽은 4구역. 그래서 3구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7대1로 이렇게 올라가는 전이 표면을 적용을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수평 표면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블럭, 이쪽에 있는 2블럭, 이쪽에 이제 그 본부 건물이 이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상에서 아예 그냥 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한 지표는 지적도상에서는 산출은 안 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지역만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110.7m, 117m, 113, 113, 100 나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상승하는 지형을 나타내고 있고, 이쪽 폭은 227m, 전체 폭, 이쪽 큰 쪽은 602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3블럭은 좀 이제 계속 이제 상승하는 지형이다 보니까 1번이 이제 157, 보여지는 158m 정도 되고, 2번이 이쪽 지역에 144.6m, 133.2m, 122.2m를 나타내고, 전체 폭은 545m에 길이는 863m. 이쪽, 그러니까 3구역하고 4구역은 전체가 다 이제 수평 표면에 다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4블럭은 이쪽이 특히 더 많이 좀 높은데 4-1이 170m. 1번이 이쪽은 이제 이쪽이 높고 이쪽이 조금 더 낮은 지형을 좀 이루고 있더라고요. 139m를 나타내고 있고, 3번이 145, 4번이 135, 5번이 118, 그다음에 116. 폭이 545m고 전체 길이는 863m. 오블럭 끝단에 있는 곳은 이제 산 아래 바로 위치하다 보니까 지형이 전체적으로 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5-1이 이제 225m, 그다음에 205m, 이쪽은 이제 등고선으로 이렇게 스팟은 안 나오고 지점 말고 등고선으로만 지정이 되는데, 이쪽이 이제 190, 여기 이제 165 정도. 그래서 165에서 200 쪽 블럭 자체가 225m까지. 전부 다 이쪽은 비행안전 구역을 다 초과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을 이제 그러니까 10조 1항을 적용을 하는 거죠. 10조 1항을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표로부터 10조 2항을 하더라도 이 전이 표면하고 진입 표면은 이 고도 제한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무조건 10조 2항을 지켜야 되는 지역이어서 이쪽 부분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 2, 3, 4, 5번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고가 나와 있고, 고도 제한은 이제 3구역은 여기서부터 7대1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간격은 35m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5m씩 올라가는 게 35m씩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5m씩 올라가는 게 되는데, 그래서 5번이 지금 여기 3구역에 해당이 돼서 5번을 보면은 126.94m로 3구역이 되어서 여유 높이는 20.33m 정도, 건축물의 높이는 20.33m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이쪽 지역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표면, 동일하게 이제 수평표면이니까 146.94m가 적용이 되는 거고, 여유 높이는 34m, 28, 35 정도의 여유 높이를 나타내서 1구역의 전체적으로 1블락에서 가능한 높이는 20.34m에서 35.74m 정도까지 10조 1항을 적용한 경우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 1블락 중에서도 이제 3구역에 이제 해당하는 것, 2구역에 해당되는 거죠. 2구역하고 3구역, 이쪽 일부를 나타내는데 이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1구역에서 지나가는 전이표면이 있고 2구역에서 진행되는 전이표면이 있는데, 2구역에서 적용되는 전이표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게 여기서부터 7대1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는 35대1로 올라가는데 35대1에서 또 다시 7대1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차점마다 여기는 5m가 이렇게 해서 5m씩 올라가고 이쪽으로 갈 때마다 1m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11.94m인데 12, 13, 14, 15, 16m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기준이 돼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35m씩 1m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자에 맞춰가지고 그 지점의 위치를 고도 제한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34m에서 35.73m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럭은. 이제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가 2구역의 전이표면, 2구역에 시작되는 전이표면하고 수평표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1부터 2-5번까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2구역의 높이, 2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5번이 이쪽 지형이 이제 5번, 이쪽 지형이 2구역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간격이 35m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칸당 1m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그래서 14m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구역이 111.94m가 적용돼서 14.84m, 이쪽 지역은 14.84m가 이제 건축물이 가능한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06m에서부터 이렇게 1m씩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4번은 이제 122m가 되고, 3번은 141.94m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1, 2번은 동일하게 수평표면이니까 146.94m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14.84에서 33.54m가 건축물이 가능하다. 이쪽은 10조 2항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45m가 가능하지만 이쪽은 무조건 준수가 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3블럭하고 4블럭은 똑같이 이제 수평표면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형이 좀 더 높아져가지고 3-1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고도 제한을 초과해서 마이너스 10.96m가 되고, 2구역 같은 경우는 2.34m, 3번 지점은 13.74m, 4번 지점은 25.74m에서 3블럭 같은 경우에는 최고 25.74m까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4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이 이제 지형이 높다 보니까 마이너스 23.06m를 초과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7.84, 1.94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최대 36.23m 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오블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대1로 올라갑니다. 20대1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20m당 1m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m 간격으로 이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당 1m씩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5-1부터 5-4까지 봤을 때 여기는 전부 다 고도 제한을 다 초과하고 있어서 여기는 사실 건축물이 10조 1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폐를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차폐라는 거는 이제 기준 장애물이 있고 그 기준 장애물을 기준으로 해서 활주로 중심선으로 중심을 그어가지고 최단 거리까지 선을 그은 다음에 양쪽으로 45도씩 해서 90도를 방향을 갖게 되고 그 후면하고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90도씩 해서 4개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면 차폐는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10대1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후면 차폐는 동고도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측면 차폐는 후면 차폐에서부터 10대1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차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97.3m, 그러니까 이쪽 앞쪽에 있는 197.3m를 기준으로 해서 차폐 기준선을 그었고, 거기에서 활주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그어보니까 134도에 948m 지점까지 선이 이제 지점이 파악이 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은 이런 형태가 차폐가 만들어집니다. 전면 차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측면하고 양쪽 측면, 그 다음에 후면 차폐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지형을 보면은 이렇게
측면 차폐, 지금 6분단 부지가 대부분이 이제 측면 차폐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지형에다가 이제 얹은 건데, 여기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차폐 이쪽 지형이 차폐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형은 차폐가 의미가 없는 지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차폐가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차폐보다 더 높아버리는 높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차폐 기준점, 차폐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선이 측면 차폐가 이제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측면 차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아까 이게 이제 후면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측면 차폐가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10m씩 10m당 1m씩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50m, 500m 이런 식으로 이제 250m 단위로 50m 단위죠. 50m 단위로 선을 그어가지고 그어봤는데 197.3m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1000m다 보니까 1000m면은 이제 10대로 내려가니까 이제 100m가 절감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7m까지 그래서 전체를 이제 구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작동 일대 가장 가까운 쪽 차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작동 일대의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제 197.3m에서 122.3m까지 고도 제한이 가능한데, 고도 완화가 가능한데, 이쪽이 차폐 기준점을 봤을 때 이쪽 일대는 건축물이 조금 높게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쪽이 지금 110에서 120, 30m 정도의 고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45m보다는 높은 건축물이 건축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이쪽 자작동일 때 이쪽에 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쪽 1블럭하고 2블럭 같은 경우 2블럭은 아예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1블럭에서도 이쪽 좌측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도 지금 지형이 이쪽이 111m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차폐가 가능한 것이 147m,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수평표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블럭 6분단 부지는 차폐를 적용해서 197.3m 차폐를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나아지는 건 크게 없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3, 4블럭도 마찬가지, 여기도 147m,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표보다 더 낮아져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크게 차폐를 적용했어도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197.3m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나아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50m, 그 5블럭 위쪽에 있는 250m를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요게 이제 활주로 중심선이고, 이거는 이제 전면 차폐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지금 검토 중인 것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0m를 기준으로 그었을 때, 여기는 이제 10대 1로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대 1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500m, 250m에서 500m가 이격돼 있으니까 50m가 줄었는데, 여기가 이제 200m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200m 기준선, 190m, 180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데, 실제 이쪽 이렇게 하더라도 이쪽 지형은 크게 이렇게 많은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6분단 부지는 그냥 10조 이항을 적용을 해서 일률적으로 45m 고도 제한을 적용하는 게 지금까지 검토된 것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 이제 남쪽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이제 활주로 남쪽에 보면은 297m짜리 차폐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500m 이격된 지역인데, 여기가 247m부터 197m까지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보면은 여기가 140, 지면이 1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37이니까 여기는 거의 한 80, 90, 뭐 100m 정도까지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할 수가 있다. 대신 이쪽은 이제 비행하는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선단동지역에 맞습니다. 그렇죠. 선단동지. 활주로가 이쪽에 있고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활주로가 여기 있고 남쪽에 이쪽. 그래서 선이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일 때. 대진대학교 밑에 동네. 그렇죠. 대진대학교 아래쪽으로 해서 소방서 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쪽 라인. 그래서 이쪽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197.3m는 이렇게 이제 아까 저쪽을 봤는데 이쪽을 적용하면 또 이쪽은 좀 차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측면 차폐더라도 저쪽은 이제 지형이 높은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폭이 좁잖아요.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서 거기도 이건 자작품 문화재구역이고. 그래서 이쪽은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형하고 이쪽 지형이 차폐를 적용하면 고도 제한 완화는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고도 완화 이제 방안을 이제 검토를 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그 10조 2항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위탁을 협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에서 좀 유일하긴 한데 진해비행장 같이 관할 부대에서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시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11항공단하고 해서 4구역, 5구역에 대한 고도 완화를 행정위탁을 해서 45m까지는 아니면 일정 고도는 너희들이 그냥 전부 다 일임해서 지형이 이제 높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표로부터 45m는 좀 완화를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65m로 고도 제한. 그 이제 65m는 이제 그 5구역 끝단, 맨 마지막 끝단, 일부를 갖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진해비행장이고요. 진해비행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이렇게 높은 산악 지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를 해서 관할 부대에서 아예 각 동, 그다음에 지역마다 높이를 산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고대한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할 건데 진해비행장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거 활주로가 있고 앞에 이렇게 산악지형으로 이제 막혀 있어요. 앞에 그다음에 이쪽 이제 바닷가 쪽이라 주로 비행기는 이 바닷가 쪽을 운영하고 있고 해군에서는 이제 좌측 활주로 이게 3618 방향 남북 방향으로 활주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쪽은 주로 이제 해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쪽 산악지형인데도 육군에서 이쪽 육군 헬기들이 이쪽 강주를 비행 경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10이 이제 진해기지 구역 고시를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행안전 구역을 이렇게 도식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